안녕하세요, 닥터 반니입니다. 오늘은 쌍꺼풀 수술 전후로 흔히 많이들 물어보시는 쌍꺼풀 관련 Q&A를 가지고 와봤어요. 쌍꺼풀은 중학생 때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얼굴 부위별로 성장이 완료되는 시기가 조금 다르거든요. 눈이 가장 빠르고요, 코는 더 늦죠. 가장 늦은 거는 이제 얼굴이죠. 근데 다른 부분은 이제 수술을 하고 싶어도 조금 딜레이를 하는 게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눈은 조금 얘기가 다른 게 요즘 친구들이 수술을 안 하고 그냥 살지 않죠. 반드시 뭔가를 합니다. 쌍꺼풀 테이프일 수도 있고 쌍꺼풀 액일 수도 있고,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 피부 데미지가 조금 누적이 생겨가지고 피부염이 생겨요. 또 이 피부염이 만성적으로 일어나다 보면은 결국 피부가 늘어나게 되죠. 나중에 성인이 될 수술을 한다 그러면은 이미 피부는 많이 늘어나 있고 이 눈꺼풀 피부 자체가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수술을 해서 아예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게 낫죠. 쌍꺼풀 수술은 절개가 안 풀려서 좋다고 하셨나요? 물론 절개가 덜 풀리긴 합니다. 좀 더 확실하기도 해요. 그런데 피부 처짐도 없고 피부도 얇고 원하는 쌍꺼풀도 자연스럽고 얇은 쌍꺼풀일 경우에 자연유착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절개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렌즈가 있으면은 약간 방해가 되기도 하고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안구에 조금 마찰이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그래서 쌍꺼풀 수술 직후에는 렌즈를 끼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렌즈를 낀다고 해서 쌍꺼풀이 풀리냐 마냐는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쌍꺼풀 테이프 2년 동안 붙였는데 지금 쌍꺼풀 수술하면 쌍꺼풀 수술 망하네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닌데, 화학적인 그런 거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피부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피부염이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사실 수술 자체는 크게 문제는 아닌데 디자인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러면은 그 디자인이 결국 수술 결과로 나타나겠죠. 본인 눈이 염증이 있는 상태다 그러면은 충분히 회복을 해서 염증이 없는 상태까지 기다렸다가 수술을 하는 걸 권해드리고요. 밑에는 원래대로 돌아간다던데 어느 정도 이렇게 수술 직후보다는 조금 올라가는 느낌이 있기는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안에 건판이라는 조직을 밑에 뼈막에 고정한 수술을 합니다. 수술 직후에는 아무래도 고정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많이 내려가 있겠죠. 근데 수술을 했으니까 고정한 부분 바로 앞에, 옆에, 주변을 부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약간 찝힌 것처럼 보여서 실제보다 더 많이 내려간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살짝 올라오고 주변에 이제 붓기가 살짝 빠지면서 좀 더 자연스러운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이 매듭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은 매듭이 조금 약해지면서 살짝 올라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매듭이 완전 풀리는 경우도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효과가 완전히 없어진다 라는 거는 아니고요. 수술하고 한 달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올라와요. 근데 한 달 후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그 밑임 효과는 어느 정도는 쭉 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쌍꺼풀 수술 후에는 어떻게 쉬나요? 일단은 불려야 합니다. 눈곱이나 피딱지나 그런 것들은 물에 딱 이렇게 불려 놓으면은 이제 약간 이렇게 살짝 약해지면서 싹싹싹 쓸려 나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물은 안 되고요. 멸균 식염수를 이용해서 하셔야 합니다. 멸균된 꺼즈를 눈에 이렇게 딱 올려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있으면 어느 정도 불겠죠? 그 다음에는 면봉, 마찬가지로 소독된 면봉이어야겠죠? 그리고 거울, 이렇게 보고 면봉도 식염수를 해가지고 살살살 닦는 거예요. 실밥의 방향, 상처의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딱지 같은 걸 살살살 이렇게 밀어낸다. 눈곱도 살살살 밀어낸다. 닦아낸다가 아니라 밀어낸다. 차근차근 조심조심. 제가 속상에 눈두덩이 지방도 좀 있고 쌍꺼풀 주름 라인이 살짝 있는데 이런 경우 쌍꺼풀 수술이 안 되는 건가요? 쌍꺼풀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는 없습니다. 특히 뭐 전에 수술을 안 받아보신 첫 수술인 경우에는 없어요. 다만 이제 말씀하신 걸 봤을 때 쌍꺼풀에 주름이 있다, 피부 처짐이 꽤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거기다가 지방도 많다. 그러면은 결국은 고정을 확실히 하면서 처진 피부를 절제를 하면서 안에 있는 지방을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절개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 비절개가 어려울 수 있다. 잘 때 눈을 살짝 뜨고 오셨는데요? 쌍수 가능한가요?
쌍꺼풀은 이제 밖에 보이는 눈꺼풀 피부를 접는 개념이고, 눈을 크게 뜨냐 작게 뜨냐 아니면은 뭐 잘 때 눈을 뜨고 자냐 이런 거는 사실 안검하수와 관련된 부분이죠. 약간 눈 뜨는 힘이 강하고 피부 여분이 적어서 눈을 뜨는 건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눈을 뜨는 건지를 이제 진료를 보면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일 거고요. 말씀하신 눈을 뜨고 자는 거는 안검하수 교정을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이지 쌍꺼풀을 할까 말까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짝짝이고요. 한쪽 눈동자가 작습니다. 실제로 양쪽 눈동자 크기가 차이가 나는 경우는 사실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눈 크기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고, 눈 크기 차이 중에서도 실제로는 한쪽은 속쌍꺼풀이 살짝 있고 한쪽은 그마저도 없고, 그래서 보이는 눈의 크기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쌍꺼풀 수술을 하면은 쌍꺼풀 높이가 같아질 거니까 눈 크기도 전부 다 훨씬 비슷해지겠죠. 그래서 쌍꺼풀 수술이 당연히 가능하고, 말씀하신 경우는 살짝 수술이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일단 점막이 들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단순히 고정을 높게 해서인지 아니면 실제로 전에 수술할 때 피부를 많이 절제를 해서 피부 여분 자체가 부족한지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는데, 단순히 고정만 높은 거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이전에 고정을 살짝 풀고 살짝 다시 아래 고정을 해서 점막 들림을 다시 교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수술을 통해서 피부를 너무 많이 절제를 해서 피부량 자체가 부족한 경우라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수술이 불가능할 수 있고요. 수술을 한다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 수술인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경우를 잘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쌍꺼풀이 생겨서 눈이 피곤한데 쌍꺼풀을 없애는 수술도 가능한가요? 우리가 눈의 구조 중에 지방이 있죠. 그 지방이 어떻게 보면은 쌍꺼풀이 안 생기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지방이 나이가 들수록 줄어요. 그러면 이제 앞뒤로 유착이 생기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없던 쌍꺼풀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쌍꺼풀이란 게 깔끔하게 정돈된 쌍꺼풀은 오히려 눈 뜨는데 도움을 주지만, 애매하게 정돈되지 않은 쌍꺼풀은 지금 겪고 계신 것처럼 약간 눈 뜨는데 오히려 지장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결국 쌍꺼풀을 만들어줘야 눈뜨기가 편한데, 우리가 말하는 쌍꺼풀이 있다 없다는 사실 진짜 쌍꺼풀이 있냐 없냐 보다는 앞에서 봤을 때 쌍꺼풀이 보이냐 안 보이냐의 차이라고 말을 하는 게 더 구체적이겠죠. 그래서 쌍꺼풀을 만들 때 속쌍 수준으로 아주 낮게 하면은 밖에서 보이는 쌍꺼풀은 없는 거니까 쌍꺼풀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서 사실은 속쌍꺼풀이 정돈된 형태로 있는 것 보니까 눈은 훨씬 더 편안하고 크게 뜰 수 있겠죠. 결론은 수술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하고 한쪽 눈이 붓기가 덜 빠지는 이유는 뭘까요? 이분 수술한 지 5년 됐대요. 어떤 수술이든 수술을 한 지 2년이 넘었는데 붓기라는 건 없습니다. 수술한 지 5년이 됐다고 하면 그거는 그냥 붓기가 아닌 거죠. 내원을 해서 경과를 봐야 되고요. 교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이상 오늘은 여러분들이 흔히 궁금해하시는 쌍꺼풀 수술 전후 Q&A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저는 닥터 반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